의학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왜 암 환자 수는 갈수록 늘어만 갈까요? 수많은 의학자들이 암을 일으키는 요인을 하나둘씩 밝혀내고 있지만 정작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것이 암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암 발병률은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암은 유전이나 식생활, 스트레스, 흡연, 화학물질 등 수많은 발병 원인이 존재하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것부터 멀리한다면 암 발병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생활 속에서 암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트입니다. 요즘엔 집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요가 매트를 찾는 분들도 부쩍 늘었는데요. 특히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층간소음을 방지하거나 충격을 보호할 때 또는 설거지할 때 발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도 싱크대 앞에 매트를 깔아두는 분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용했던 이 매트가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트에 쓰이는 소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매트에 들어가는 소재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가는데 바로 이때 들어가는 프탈레이트가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프탈레이트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으로 체내로 흡수될 경우 우리 몸의 내분 비계장애 또는 신경독성을 일으켜 성조숙증이나 성기능장애, 불임, 조산, 성인병 등을 일으키며 심지어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프탈레이트를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력한 물질인 발암성 등급 2비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제품을 만들 때는 안전기준에 맞게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제품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점점 노후화되고 표면이 마모되어 제품 안에 포함되어 있던 프탈레이트가 용출되는데 용출된 이 성분이 결국 우리 몸으로 흡수되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사용하던 바닥매트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표면 코팅이 벗겨진 일부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는데 특히 오래 사용한 매트일수록 유해물질 검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 기간이 3년 이상인 8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안전기준 허용치를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설치하면 오랫동안 사용하는 바닥 매트의 특성상 제품이 손상되고 마모되는지도 모른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트는 주로 피부와 접촉하는 제품인 만큼 유해물질로부터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매트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선 노후된 매트는 반드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품 구매 시 비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첨가되었거나 독성이 적은 열가소성 폴리우레탄 소재의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락스입니다. 강력한 세정 효과로 주방이나 욕실에서 자주 쓰이는 락스. 우리에게 락스로 잘 알려져 있는 차하염소산나트륨이라는 물질은 악취제거나 세균 박멸 등 욕실이나 주방에서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는 만능 세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성능이 강력한 세제인 만큼 독성이나 냄새가 강해 그에 따르는 부작용 또한 상당합니다. 락스의 주 성분인 차하염소산나트륨은 식수를 포함한 유기물과 만나게 되면 트리알로메탄이라는 성분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2비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트리알로메탄은 일단 체내에 들어오면 쉽게 분해되지 않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며 DNA 변형 및 면역성 저하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하염소산나트륨을 다루는 청소부나 수영장 등에서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이 만성적으로 노출될 경우 방광이나 췌장 등의 암 발생률을 높이게 되며 동시에 락스에서 발생되는 염소가스를 고농도로 흡입할 경우 기침이나 흉통, 천식 등의 폐질환이나 호흡기 질환, 심하면 후각 상실을 넘어 폐암 발병률까지 크게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락스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환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락스에서 발생되는 염소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실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청소를 할 때는 천장에 달린 환풍기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반드시 창문이나 문을 모두 활짝 열어 충분히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최대한 가스 흡입을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뜨거운 물과 락스가 만나면 더욱 많은 염소가스가 발생될 수 있으며 청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샴푸나 중성세제, 산소 계표백제 등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들과 섞어 사용하면 세정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가 더욱 많이 발생돼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락스 사용 시 화학 물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안전 설비가 없다면 일반 생활 화학 제품도 임의로 혼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사용 전 반드시 제품의 사용 설명서와 주의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나프탈렌입니다. 악취를 제거하거나 벌레를 퇴치하기 위해 조약이라고도 불리는 나프탈렌을 다들 한 번쯤은 써보셨을 텐데요. 나프탈렌은 냄새는 독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효과가 좋아 화장실이나 옷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쓰여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무심코 사용했던 나프탈렌이 사실은 우리 몸에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었다고 하는데요. 나프탈렌은 원유 생산 과정에서 추출되는 물질로서 살충제나 방부제, 탈취제 등으로 다양하게 쓰여왔습니다. 나프탈렌은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과정 없이 바로 기체로 변하는 승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 크기가 줄어드는 만큼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되는데 이때 사람이 숨을 쉬면서 호흡기를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거나 옷장에 두었던 옷에 나프탈렌 성분이 붙어 있다가 꺼내 입을 때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됩니다. 몸속으로 흡수된 나프탈렌 성분은 독으로 작용해 민감한 분들의 경우 눈이 가렵거나 호흡곤란, 재채기 등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용혈성 빈혈, 기면, 경련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보다 더 심할 경우 백내장이나 망막 손상, 말초신경염, 만성심부전증 등의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데 독일에서는 나프탈렌에 노출된 노동자들이 후두암이나 위암, 대장암, 종양 등의 심각한 질병이 발병된 사실이 보고된 바 있어 2002년부터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나프탈렌을 인체발암 가능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해성을 파악한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에 나프탈렌을 특정 수질 유해물질로 분류하면서 최근에는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수많은 가정집을 비롯한 공중화장실에서는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나프탈렌의 사용을 줄이면서 숯과 같은 천연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나프탈렌과 함께 보관했던 물품이 있다면 바깥에서 최소 30분 이상 널어 나프탈렌 성분을 충분히 날린 뒤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조화입니다. 최근에 내 방식대로 나만의 집을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 열풍이 불면서 집안 분위기를 확 바꿔주는 인테리어 소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그 중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시들지 않는 조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문제는 조화를 이용해 집안 분위기를 한껏 올리려다가 오히려 온 집안의 발암물질로 가득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조화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은 바로 단쇄 염화파라핀이라는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인데요. 이는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점차 축적되면서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유기화학 물질입니다. 이 성분이 우리 체내로 들어올 경우 눈과 피부를 자극하고 면역체계 교란을 일으키며 중추신경계 손상, 피부질환, 호르몬 불균형, 더 심하면 암을 일으키기까지 하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암연구소에서는 단쇄 염화파라핀을 발암가능물질 2군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인테리어용 조화 제품 10개와 헌화용 제품 4개, 화환용 제품 6개까지 총 20개 제품을 분석했더니 이 중 25%에 해당하는 5개의 제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시험을 했더니 무려 기준치보다 70배를 초과한 제품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단쇄 염화파라핀을 제조하거나 수입,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완제품에서 불순물이나 부산물로 의도치 않게 미량 검출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일상용품에서도 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해물질을 피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나 구매하더라도 제품의 성분표나 라벨을 잘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은 되도록 구매를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5번째는 나무젓가락입니다. 나무젓가락은 공원이나 캠핑, 배달음식 등 언제 어디서나 휴대가 용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일회용품 중 하나이죠. 그러나
나무젓가락은 겉보기에는 그냥 나무로 만들어진 젓가락에 불과하지만 실상은 수많은 화학물질 범벅 그 자체라고 하는데요. 나무젓가락은 거의 대부분 외국에서 제조하고 수입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무젓가락을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나 곰팡이 번식 또는 썩지 않게 하려고 표백제나 살균제 등 수많은 화학물질들을 첨가합니다. 특히 표백과 살균 및 소독을 위해 들어가는 과산화수소라는 성분은 체내에 유입될 경우 위경련이나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궤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산화황, 오소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이마자릴 등 이름도 생소한 수많은 화학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들 대부분은 뜨거운 음식이나 식초에 닿게 되면 그 성분이 더욱 쉽게 유출되고 고스란히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점차 쌓이게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나무젓가락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가장 좋고 사용하더라도 컵라면처럼 뜨거운 음식에는 담가두지 않도록 하며 나무젓가락을 입으로 빨거나 씹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